존경하는 한국일보 송명호 회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계, 경제계, 학계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구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해서 개최되는 2021 한국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 강연을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햇빛 아래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런 상황 하에서 약 한 20여 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인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올해 한 20여 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사실은 조금 전에 박병선 국회의장님도 계셨고 윤호중 또 김기현 양당 원내대표도 계셨고 또 여기 좀 특히 경제계의 많은 대표들께서 참석을 해 계십니다. 시민사회 대표, 젊은 청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지구의 미래가 있느냐, 인류의 미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고민과 노력은 최근 새롭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모두의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꿈이었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이것을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고 제 임기 중에 이걸 이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게 된 점을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2015년 9월 25일 미래 세대를 위한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12일 날 파리에서 중요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을 체결하는데 좀 기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유엔이 오늘 현재로 보면 76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70년인데 70년 역사상 인류의 발전, 행복, 번영, 미래를 위해서 유엔이 제시한 어떤 정책, 어떤 비전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의욕이 넘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과정이었죠. 그러나 제가 임기 초반부터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부시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부시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인데 기후변화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출신으로서 이 석유 가문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믿지를 않았죠. 그러한 부시 대통령을 설득을 했고 그 이후 오바마 대통령 또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같이 묶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여야의 이 당 대표들을 묶어서 같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서 나가보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죠. 전혀 양측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이 하는 만큼 하겠다. 또 중국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 다 미국이나 유럽이 저질러 오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러한 변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협정의
타결이 참 우리 인류사에 주는 의미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015년 12월 12일 날 타결이 됐는데 그 타결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효력을 발휘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죠. 뭐냐면 55나라, 최소 55나라가 국회에서 비준을 하고 그 비준한 나라들의 그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의 그 양이 전 세계의 55%를 담보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임기 중에 그때 임기가 딱 1년 남았는데 내 임기 중에 이걸 꼭 발효를 시키고 나가겠다. 이런 그 결정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4월 22일 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4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지구의 날입니다. 그 지구의 날에 서명식을 거행을 했고 그 이후부터 각 의회에 비준을 해달라. 대한민국도 빨리 비준을 해달라. 그래서 우선은 55나라가 비준을 해야 되겠고 55나라의 합이 55% 그 온실가스의 55% 상당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이다. 그 두 나라를 계속 설득을 해서 드디어 2016년 9월 3일 날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간 기회에 미국과 중국을 설득을 해서 9월 3일 날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저에게 그 비준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준서를 제출했는데 그 두 나라를 합치니까 중국이 29%, 세계의 29%를 차지하고 미국은 14%, 합치면 43%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12%를 이걸 담보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53나라를 잡아야 된다. 대한민국이 11월 3일 날 국회에서 비준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이것이 발효가 됐죠. 11월 4일 날. 2016년 11월 4일 우리 한정희 환경부 장관님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정희 장관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오셨는데. 제가 국가기후환경회 할 때 제 보스였고요. 또 지금은 같이 또 저는 시민사회로 내려와서 이제 지금 또 환경부 장관님 지혜를 많이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주 크게 그 안도하는 숨을 쉬었는데 이것이 2016년 11월 4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극적으로. 11월 4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는 2달 반 정도죠. 2달 반 전에 이게 기후변화가 발효가 돼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게 안 됐으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도대체 발효가 아직까지 안 됐을 겁니다. 참 그 기막힌 아주 드라마틱한 거죠. 그런 그 상황이 있었다. 국제 조약 중에 발효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96년에 미국, 러시아, 중국 다 해서 그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996년에. 그 미국, 중국 다 사인을 했는데 이게 1996년부터 오늘까지 26년이 가도록 비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비준이 안 된 사무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약이 안 돼 있고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발효를 안 하니까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합의를 해야 되고 기후변화 협정도요. 한 나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3분의 2든지 뭐 과반수든지 참석자의 과반수 그러는데 기후변화는 그때 당시에 195나라가 서명을 했는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죽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이걸 갖다 빨리 좀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이 올 겁니다. 그냥 기후변화 협정 그냥 당연히 된 거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코로나와 기후변화를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는 우리가 잘못한 기후협정을 잘 이행하지 않은 지구를 그냥 어뷰스한 거죠. 이러한 거에 대한 자연의 벌이다. 자연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기후는 동전의 양면이다. 어프나 뭐치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1918년에 스페인 그 독감이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고 그 이후에 50년 지나서 1968년에 홍콩 플루가였습니다. 1918년부터 1968년까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1968년부터 홍콩 플루부터 이게 간격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스 2003년, H1N1 2009년, 에볼라 2014년, 메르스 2015년, 지카 2016년, 그 다음에 코로나 2019년. 그러니까 이것이 1년, 2년, 3년 그 사이로 다 계속 빨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후변화가 계속 온난화가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유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기후협정 이거 갖다 완전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교훈을 받아서 기후변화 분야 국제협력에 새로운 모멘텀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있는 지구의 미래, 우리의 미래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관한 그 참 정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중국 그 싸우는 미국, 중국의 시진핑, 뭐 푸틴 대통령까지 다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들 말은 전부 다 잘했죠. 어떤 정상도 기후변화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다 하겠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세게 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언론에서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듣기 싫어도 언론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치적인 뭐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거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여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세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특히 정치 지도자들한테 책임이 많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런 그 세계 지도자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거는 좀 4년간 국제사회의 그 비극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우선은 다자주의가 살아나고, 다자주의가 살아나니까 기후변화가 다시 살아나는 기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 인공호흡을 막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은 유엔이 생기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72년에 스톡홀름 선언이 있었고
또 1987년에 지금 이 지속 가능 발전하는데 이미 지속 가능 발전 얘기가 1987년에 Our Common Future라는 그 브룬틀란트 커미션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나왔습니다. 1987년에 나온 보고서가 2015년에 가서야 됐으니까 13년, 28년 걸려서 이 배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 다음에 1972년에 맨 첫 번에 인간환경회의, 스톡홀름에서 1972년에 나왔죠. 1992년에 교토 프로토콜이 나왔죠. 2015년에 나왔으니까 43년 만에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움직이질 않고 그 바람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안 하니까 이 16살 뿐이 안 되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자그마한 소녀가 목소리를 내고 일어났죠. 2019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 유엔 총회에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시고 저는 갔는데 이 16살 먹은 작은 소녀가 정상들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앉아서요. 소리를 질러대는데 저 사람 참 버릇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굴에 핏기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나의 미래를 뺏어갔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대갈일성을 하는 겁니다. 그 참 대단한 용기다. 제가 들어도 저도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저런 사람이 있느냐.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지도자를 보질 못했는데 16살 먹은 소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통령부터 장관 또 뭐 언론사의 사장님들 특히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금년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원년입니다. 2015년에 채택이 됐지만 5년간 준비 기간을 두고 2021년이 첫 해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 미국 행정부가 드러나와서 리더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제가 요즘 그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그 미중 간에 막 여러 가지 싸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미국과 중국은 너무나 제도가 다르고 민주체제와 공산체제니까 미국이 그걸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공산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근본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후변화라면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가 없는 거 아니냐. 미국이 중국이 없으니까 우선 이 중요한 것부터 협조를 해서 여기서 신뢰를 회복을 해서 그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민주적인 문제까지 해결해라. 그러니까 우선 그런 싸움보다는 기후변화에 가지고 협조를 해라.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제가 연설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2018년부터 그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다라고 말하는 이 보아오 포럼의 그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하고도 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금년에는 우리 한정혜 장관님께서도 이제 전부 다 그 화상으로 보아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장관님, 하여튼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거기에 대해서 여기 좀 언론에 계신 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뭐 이제 여의도 정치 문제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지 말고 환경 문제를 부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요 아주 기맥힌 일을 느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아는 친구를 소개해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약 2,000페이지쯤 되는 이런 그 책을 바인드 해갖고 저한테 줬는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나라 신문에 난 기후변화에 관한 것만 모았어요. 거기는 제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업하는 큰 사업도 아닌데 천년 처음 만났는데 아니 이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묵직하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카피를 해서 그렇게 다 바인드해서 이만큼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에 와서 오늘 이 참 그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후변화가 생긴다는 거 잘 알아갖고 어떤 생기고 났었을 때 조치는 잘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감축이죠. 감축. 그린하우스 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든지 뭐 홍수가 나면 그걸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데 홍수가 안 나게 하고 이 매연가스가 안 나게 하고 하는 이런 그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그 적응, 그 adaptation. 영어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한 건 미티게이션을 한 겁니다. 전 세계가 95% 미티게이션, 5%의 애댑테이션을 한 겁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미리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깔고 집도 제대로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애댑트하는 겁니다. 적응하는 거죠. 제가 글로벌 센터 온 애댑테이션 거기에 의장으로 있습니다. 공동의장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는데 그 빌 게이트하고 저하고 지금 현재 IMF 총재를 하고 있는 크리스탈리나 게오기에바라는 그 여성이죠. 그 셋이서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IMF 총재가 되는 바람에 그분은 이사로 남고 저가 의장으로 다 남아있고 올해 1월 25일 날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상으로. 화란에서. 화란 총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정혜 장관님 다 바쁘시지만 다 참여를 했죠. 화상으로. 4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만 취임 닷새이기 때문에 못 오고 캐리 특사가 참석을 했죠. 아주 큰 그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미래에 대해서 애답테이션을 해야 된다. 95대 5%를 저는 지금 계속 50대 50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 애답테이션 과정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식량 안보. 그냥 식량 안보 말은 하는데 왜 식량 안보가 생기느냐.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좀 더 좋은 씨앗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물 문제. 우리나라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물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다음에 인프라. 하다못해 도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것이 친환경적이냐. 집 질 때 여러 가지 모든 게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이것이 애답테이션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것도 50대 50 당장 못하더라도 최소 25% 30%까지 올려야 된다. 장관님 그런 거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 30일부터 이번 달이죠. 30일부터 3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최하는 그 P4G가 사실은 이 P4G가 뭐냐? 이 약자를 아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여기 약자 아시는 분 계시면은 그러니까 쉬우니까 이제 P4G 이 Partnering for Global Green Growth and Global Deals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걸 P4G 정상회의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에서
하시죠. 이게 또 중요한 계기가 된다. 4월 22일 이미 했고 5월 30일, 31일 이번에 서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글라스고 영국에서 컵26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가 열리는데 이런 것이 지금 금년에만 해도 3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계기를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사실 기후악당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너무나 많이 썼고 여기 민주당 인사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가신 것 같은데 제가 국회가 맨 처음에 개원이 됐습니다. 20일에 국회가 개원이 아직 안 되고 개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불렀어요. 저를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 국회의원들이 그때 한 60명쯤 참석을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저기 우리나라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잘 모르시죠. 기후악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좀 억울한 얘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후악당 클라이밋 빌런 우리 뭐 서부 영화에서 그 악당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면 곤란하다. 그런데 제가 사실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참 미안하고.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그 포럼으로 만들어서 갔더니 간판이 어떻게 붙었느냐. 기후악당 대한민국 어떻게 뭐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써붙였습니다. 여당에서 기후악당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잘 됐다. 나도 좀 무조건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갖다가 면허 받은 것처럼 내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작년 10월 28일 날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 2050년까지 그 박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또 전 부서 쪽에서 계획을 세우는 범국민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했고 또 탄소 중립위원회를 또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가 꽤 크다. 꽤 크다. 어제 그 뉴욕타임스의 그 에이셔 허브가 서울에 이제 열리는데 그 뉴욕타임스의 국제 담당 사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대한민국도 지금 하고 있다.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뉴욕타임스 같은 데 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여기에는요 정부만 해서 안 되고 기업이 나서야 된다. 여기 약간 그 경제계 대표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SK그룹이 리뉴어블 에너지 100%, RE 100 거기에 참석하고 모두 산하기관들이 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석하죠. 포스코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2050 탄소 중립 하겠다. 제가 국가기후환경회에 있으면서 직원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전부 다 환경 전문가들이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왜 안 되느냐? 포스코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2050년까지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여천산업단지, 화학단지, 석유단지 이거 어떻게 2050년까지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에 가서 그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서 그 산하 사장단 6명 또 직원들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강연을 한번 했고요. 그 지난달에는 제가 포스코에 공장을 갔습니다. 공장을 가고 포스텍에 가서 강연도 하고 수소 환원으로 하겠다라고 아주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전력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요즘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ESG라고 해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게 사실은 제가 유엔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rporate Value Sharing, Sharing Value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그다음에 Principal Responsible Principal Investment죠. Responsible Investment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지금 이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버넌스 이것까지 다 통째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면이 좋은 모습이다. 이것이 지금 들불 번지듯이 우리 기업 내에서 쫙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때 한 30여 개 기업의 임원들하고 그 중견 간부들을 모아놓고 제가 오늘 또 이 ESG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에 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말로는 전부 다 뭘 하냐면 이것이 내재화돼야 된다. 기후변화 내재화돼야 된다. Sustainable Development 내재화돼야 된다. 뭐가 내재화되는 게 피와 살이 돼야 된다. 피와 살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뼈대는 있는데 뼈대는 좀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는 피와 살이 각자 노는 수가 있습니다. 정부 따로 놀고 기업 따로 놀고 뭐 하여튼 시민사회 따로 놀고 그중에 제일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시민사회 같은 데죠. 시민사회 때문에 정부가 밀려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사회도 편하고요. 기업도 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지난 세기 우리가 눈부신 경제 발전했습니다. 이 경제 강국으로 다 나왔지만은 이제는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은 초등학생부터 전 대학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대학 가면 전부 다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가 돼도 그런 게 잘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들 전부 다 일일이 찾아다니고 교육부 장관님 찾아다니고 환경부 장관님은 벌써 이 관계부처 그 협의체를 만들었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언론 같은 데서 좀 자꾸 이렇게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가 제가 뭐 여기 사장님, 회장님 다 계시는데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은 하나 캐치프레이즈를 환경교육 시키자라는 걸 갖다 한번 캠페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캠페인은 그냥 진짜 봄철에 그 들불 일어나듯이 잘 일어납니다. 그런 걸 한번 하고 플라스틱 한정혜 장관님도 플라스틱 고 챌린지 제가 거기 또 참석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구자열 회장도 오시고 몇 분 오셨는데 이분들 제가 또 지명해서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갖다 좀 했으면 좋겠다. 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중일이. 미국 나가고 있죠. 유럽 다 나가고 있죠. 이미 2019년 그 기후변화 당사총회 할 때에 120나라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완전히 치고 나가서 뭐 법제화한다든가 이런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제화가 곧 됩니다. 하여튼 이런 하고 이게 지금 1.5도 내로 이 지구 온도를 갖다가 막아야 됩니다. 근데 지난 200년 동안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200년 동안 0.8도 뭐 학자마다 다 다른데 0.8도 했다는 사람, 0.9도 올라갔다는 사람, 심지어 1도 올라갔다는 사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왔습니까? 0.5도에서 0.7도 정도 남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스타일대로 하면은 3도가 올라간다.
섭씨 3도. 섭씨 3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구 평균 온도가 3도가 올라가면요. 지구는 망하는 겁니다. 물이 바닷면이 최소 60cm에서부터 3m까지 올라간다. 60c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60cm 여기 차여 보세요. 63빌딩 여기 옆에 있는 63빌딩 그건 폐물이 됩니다. 60cm가 그 물이 차여 있으면 아무 인간이 활동을 할 수 없죠.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죽는 거죠. 인천, 뭐 무산, 뭐 목포, 무슨 속초 이런 거 다 물에 잠기는 이런 상황이 되죠. 뉴욕, 상하이, 뭐 여러 나라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종의 그 협박하고 뭐 이 겁박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좀 겁박을 해야 된다. 협박을 하고 막 아주 협박적인 언사를 써야만 우리가 말을 듣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교황님을 2019년 4월 달에 그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자꾸 지난번에도 한번 교황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4월 22일 날. 지난달 4월 20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신은 언제나 누구나 다 용서한다. 그 다음에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다. 자연은 결코 용서 안 한다. Nature never forgives.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Nature never forgives. 저는 그 말 듣기 전에 이미 유엔 사무총장한테 우리는 자연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소리에 들어야 됩니다. 자연은 그대로 나름대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구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도 플랜 B는 없습니다. We have no planet B. Therefore, we have no plan B. 우리가 플랜 B가 없다. 플랜 A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만 년 올 우리 미래 세대, 미래 지구를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기후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 용기, 이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런 그 좋은 그 포럼에서 좋은 기회에 좋은 말씀을 나누시고 좀 더 우리 결의를 다 한번 다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의 깊은 경험과 또 연륜이 묻어난 강연 잘 들었습니다.